육지부터 수면교육하고 엄마가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엄마들은 애가 울면 어떡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런 엄마들은 성공해요. 수면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신생아 때는 배고픔 먹여야 되지만 신생아 시기가 지나고 한 6주가 지나면 수면의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애가 찡얼거릴 때는 반응을 줄여가는 게 중요하고요. 최대한 엄마가 깨어름을 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적극적인 반응하지 말고 나도 잘해야지 생각하면서 깨어름을 부리면 실제로 우리가 2개월 되면 10시간째 하는 애들 많아요. 이런 애들도 몸무게 잘 나고 다른 문제 없으면 2개월에 10시간째 하면 그건 땡큐죠. 너무 땡큐죠. 그래서 우리가 1개월 때 접종할 때부터 그 상담을 해줘요. 육지부터 수면교육하고 엄마가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은 애가 울면 어떡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런 엄마들은 성공해요. 진짜 엄마가 나 자고 싶은 엄마들은 그냥 자요. 울든 말든? 아니 그때는 찡얼거리죠. 반응을 줄이면 애들은 다 알아서 이제 엄마가 나 안 봐주는구나 하고 자요. 근데 엄마들이 애가 찡얼거릴 때 애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자꾸 보고 관심을 갖고 이러면 이렇게 들게요. 그게 점점 반응이 커져가요. 아이들은 보통 손을 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뱃속에서 10달을 있었잖아요. 엄마가 10달을 안아줬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자라 그러면 엄마 여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이래고 얘네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는 엄마 있지? 엄마 옆에 보이지? 그리고 여기 누구 냄새나? 엄마 냄새 나지? 너 여기 네 냄새 나지? 여기 이 잠자리, 이 침대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라는 것을 그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는 거를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때 너무 빨리 그냥 안으면 여기 바닥은 안전하지 않아. 엄마 폰만 안전해. 그러니까 다음에 졸리면 엄마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가 진짜 잠이라고 그러면 그 울음의 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2개월 아이들은 2개월 아이들만의 리듬이 있어요. 쌍둥이니까 그 아이들 둘은 같은 날 태어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의 리듬은 이미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둘을 그 아이들의 그 리듬에 맞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도 동일하게 자고 한 아이는 30분만 자고 깼고 한 아이는 이미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는 깼는데 그러면 자고 있는 아이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깬 아이도 사실 잠의 리듬이잖아요. 그럴 때 조금 기다려주면 그래서 그 리듬을 오히려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리듬을 관찰할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졸린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졸린다고 하니까 짜증이 더 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엄마랑 같이 누워서 놀래 뭐라든지 근데 뭐 졸린데 왜 앉아 이거 봐 얼굴 지금 다 맞아.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들은. 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원래 졸리면 기분이 안 좋다고 애들이 느끼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 얘가 뭐 진솔하지 않다든지 뭐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잘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될까요? 또 이렇게 저희 딸은 이제 하도 짜증을 많이 내서 이제 30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리수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냐면 주로 책에서 정보를 얻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책들은 대부분 외국인이 쓰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 세계에서 엄마들이 몰려와서 방학을 맞이하여 상담을 받기 시작해요. 이제 거기도 상담센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거기서 상담을 받으려고 갔는데 너네 문화에 맞게 너희가 상담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상담을 받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상담해 줄 때는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서 가이드를 줘야 될지 사실 그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리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목욕 관련 그다음에 이제 배변 관련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좀 하시라고. 어떻게 딱 특정 시기라든지 특정한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문화권마다 다르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아이를 좀 상태를 봐가면서 이제 수면 교육을 이제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안 하고 이제 다미는 이제 수면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였는데 근데 저는 하지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새벽에 막 2-3번씩 깨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저는 만약에 힘들어서 그게 육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울려서 하는 그런 종류의 수면 교육법이라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울리는 경우에 이제 수면 교육이 뭔가 부모님의 직관에 좀 저항감이 있잖아요. 울렸을 때 마음이 아프고 이제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일시적인 거잖아요. 한 최대 2주일,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아이의 울음을 좀 감내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수면 교육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아이의 뭐 애착 형성이나 뭐 정서에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로 이제 주예요. 수학과학지에 나온 연구도 있고 이제 여러 연구가들을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정말 내가 힘들다 그러면 저는 수면 교육을 왜냐면 단기간인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아이와 낮에 이제 상호작용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이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 뭐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아이의 발달에 이제 해롭지 않다고 이제 아이가 극복할 수 있는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그런 차원에서 만누법, 시다법 좀 이거 좀 젠틀한 수면 교육법을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커버법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힘들면 뭐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네, 이제 외국에서 이제 분리수면을 하는 이유는 그게 아이에게 더 좋다거나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부모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리수면에 대해서도 사실 연구가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수면이 뭐 좋다거나 나쁘다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없고 분리수면을 하든가 안 하든가 간에 결국에는 이제 아이와 부모의 관계라던가 이런 거를 형성하는 메인은 함께 있는 동안에 부모가 어떻게 섬세하게 반응해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할 때 이제 나타나는 그 맥락들 속에서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한다면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은 이제 같이 쓰는데 침대는 이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같이 자면 차이고 잠을 잘 못 자니까. 처음부터 따로 이렇게 자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제 방은 같이 가는데 모유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잠이 들어버리고 옆에서 뭐 그런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그게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하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제대로 분리수면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자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이제 분리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아이가 저항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든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하면 이게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안아서 재웠다면 이제 누워서 자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함께 누워 있었다면 이제 앉아서 이제 재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옆에서 딱 붙어서 재웠다면 그 다음 날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울면 목소리만 들려주고 뭐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부문 밖으로 이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좀 점진적인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분리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쪽쪽이를 이제 물면서 자는 경우에 부모가 애가 울어서 가면 쪽쪽이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려주면 다시 자잖아요. 그래서 쪽쪽이 때문에 잠을 자꾸 깬다. 이제 빠져서 잠을 깬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제가 봤던 어떤 논문에서 쪽쪽이를 물고 자는 아이와 안 물고 자는 아이들이 밤에 몇 번을 깨는지 통계적으로 비교를 했더니 거의 비슷했다고 해요. 그래서 쪽쪽이 때문에 깨는 게 아니라 이제 쪽쪽이는 아이가 안정을 찾는 이제 수단인데 뭔가를 이제 빠는 게 아이들은 이제 빨면서 마음의 안정을 이제 찾기 때문에 그 안정의 수단으로 왜냐면 애들은 자다가 이제 수면 사이클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좀 얕은 수면의 단계에 오면은 살짝 깨요. 근데 그 단계에서 스스로 다시 잠이 들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잠을 드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그게 쪽쪽이인 거죠. 근데 쪽쪽이를 없애도 다른 방법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부모가 와서 안아주기를 바란다거나 부모가 와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해준다거나 뭐 부모가 와서 안심을 시켜준다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쪽쪽이 때문에 이제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고 뭐 쪽쪽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는 혼자서 잠드는 능력이 없는 한 수면 교육을 하지 않는 한 이제 울면서 깰 거다. 그것 때문에 뭐 꼭 빼실 필요는 없고. 그럼 쪽쪽이 물고 잘 자면 그냥 계속 그렇게 네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거 알림은 안 하고? 알림 하셔야죠. 알림.